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지난번 커피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내 입이 즐거우면 내 몸이 괴롭다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아서 커피를 바로 끊었다는 분도 계셨고요. 나는 커피 없이는 그래도 죽어도 못 살 것 같아 그러시면서 딱 한 잔만 어떻게 안 되겠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커피는 되도록이면 안 드시면 좋겠지만요. 그래도 꼭 한 잔은 먹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건강한 방법으로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커피 없이는 나는 못 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아침 공복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위장 운동을 예민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위장 점막을 손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 속이 쓰리거나 그리고 또 위염이 있는 분들은 아침 공복에 커피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침 빈속에 커피 마시고요. 속이 울렁거리고 미식거리면서 심장이 쿵쿵쿵 뛴다며 약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거든요. 특히 혈부족이 있는 분들은 이런 커피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것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공복의 커피는 되도록 삼가하시고요. 저는 커피 대신에 이런 분들에게는 따뜻한 소금차를 가장 많이 권해드려요. 하루 중 수분이 가장 부족한 시간인 이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을 따뜻하게 해서 마시면 자는 동안 우리 몸을 청소하고 재정비하는 과정에 소비된 물을 보충해 주고요. 그리고 또 몸 안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이 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잘 몸 밖으로 배출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소금물에 대한 내용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 영상들, 소금물에 대한 영상과 혈부족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오전에 마시는 것이 좋아요. 오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신을 딱 차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교감신경을 살짝 흥분시켜주는 커피 한 잔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 커피의 각성 효과 때문에 오전에는 도움이 되지만 오후에 드시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피로도가 더 올라갑니다.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푹 자지 못하고 자다 깨다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날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5시간 정도예요. 예를 들어 점심 먹고 오후 1시쯤에 카페인이 200mg 정도 들어있는 커피를 한 잔 마셨다면 오후 6시쯤이면 이 카페인이 100mg 정도가 남아있게 되고요. 또 저녁 11시에는 50mg 정도의 카페인이 남아있게 됩니다.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50mg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반감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 카페인을 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특히 50대가 넘어가면 이 카페인의 반감기가 7, 8시간까지도 갈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오전에 커피를 마셨는데 이것이 잠을 자는 데까지 많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후에 커피를 마시는 경우에는 디카페인으로 드시는 것이 좋죠. 하지만 이 디카페인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그런데 꼭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이 커피를 한 잔을 다 드시지 마시고요. 2분의 1이나 3분의 1 이렇게 줄여서 조금만 드시면 그나마 영향을 덜 받을 수가 있겠죠. 최근에 태국의 마이돌 대학 연구팀은 커피 향을 맡으면 타액 속의 스트레스 지표 수치와 맥박이 감소해서 커피향이 심신을 안정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 치과 저널에 발표했어요. 적게 마시는 대신 이 커피향을 충분히 음미하면서 많이 마신 기분을 느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이 근육이 긴장하고 수축되기 때문에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은 근육통이나 두통이 잦아요. 특히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늦은 시간까지 근육을 긴장하게 만들어서 피로감이 오래 갈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세 번째는 따뜻하게 마시는 겁니다.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는데 에너지의 70%를 쓴다고 해요.
그만큼 체온 유지가 우리 생명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찬물을 마시면 우리 체온과 같은 온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물을 데우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쓰게 되죠.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한겨울에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가뜩이나 겨울에는 이 차가운 외부 온도에 맞서서 이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요. 여기에다가 또 차가운 커피 때문에 더 에너지를 써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네 번째, 라떼보다는 아메리카노로 마셔요. 특히 당뇨가 있거나 심장이나 뇌혈관 쪽에 질환이 있거나 이쪽으로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설탕이나 우유가 들어있는 음식들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럽이나 설탕은 당연히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나중에 당뇨로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떼를 만들 때는 우유를 뜨겁게 끓이게 되니까 우유 속에 단백질이 변성이 되고요. 특히 우유는 체액을 산성화시키는 산성식품이라서 몸을 염증 상태로 만듭니다. 이런 염증들이 결국은 만성 대사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유는 가급적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우유 대신 오트밀크로 대체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귀리 우유라고도 하는데요. 채식을 하거나 환경을 생각해서 탄소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동물성 식품을 안 드시는 분들이 이것을 대체 음료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귀리 자체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GI 지수도 낮아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지만 오트밀크는 귀리를 갈아서 정제하는 과정에 식이섬유가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당 불내증이 있거나 우유를 드시지 못하는 분들은 우유 대신 오트밀크로 대체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만약에 이제 혈당 조절이나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드립 커피로 마셔요. 커피 머신으로 원두를 고온에서 추출하면 커피콩에 들어있는 카페스테롤이라는 커피 오일이 나오죠. 이 카페스테롤은 에스프레소를 베이스로 하는 모든 커피에 다 들어있어요. 에스프레소를 희석해서 만든 아메리카노나 캡슐 커피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카페스테롤은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전환되기 때문에 특히 콜레스테롤이 염려되시는 분들은 이런 커피 머신에서 추출한 커피는 피하시고요. 가능하면 종이 필터로 이 오일을 걸러낸 드립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냉동이나 열풍 건조로 만든 알커피죠. 이런 인스턴트 커피가 좋고요. 아니면 이 고온의 추출 과정이 없는 콜드브루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집중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졸리거나 멍할 때는 커피의 힘을 빌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 커피 한 잔을 시켜서 다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 5분의 1이나 4분의 1만 마셔요. 대신 그 커피 향을 마시면 그 향으로 인해서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습관적으로 마시던 커피를 이제 조금 멀리 하시고요. 가능하면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최소량으로 드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또 이런 커피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혜로운 정약사,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갖고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